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며칠 전에 영상을 올린 바가 있는데 12월 26일에 북괴 드론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날아다니다가 확인되기로는 적어도 일부는 북괴 땅으로 복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8일에 어떤 민주당 국회의원이 북괴 드론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을 침범했다고 발표를 해요. 민주당은 지금 북괴 드론을 두고 안보 공백이니 어쩌니 하면서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이 북괴를 대상으로 안보 얘기를 한다는 건 마치 김정은이 반공산주의 캠페인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경로왕 문재인도 심지어 대통령 자리가 끝났는데도 또 경로를 하면서 자기가 드론 대비 태세를 다 마련해 놨는데 왜 자기 탓을 하냐고 안보가 위험하네 어쩌네, 이런 문재인이 북괴를 대상으로 안보 얘기를 한다는 건 마치 김정은이 반군을 결성해서 김정은과 싸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드론 대비 태세는 지금도 갖춰진 게 없다는데 문재인은 대체 뭘 갖추고 나갔다는 건지 모르겠고 거기에 얼마를 썼는지 잘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 대통령실 인근 비행 금지 구역을 북괴 드론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가지고 민주당은 안보 공백 타령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은 실제로 북괴 드론이 용산 인근 비행 금지 구역을 지나갔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대통령실은 즉시 공개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어제 내용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는 이 시간 순서 그대로입니다. 무슨 얘기냐? 국방부에서 공개를 해서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공격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먼저 북괴 드론이 용산을 지나갔다고 발표하고 나서 국방부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국방부 내부 자료를 민주당이 보고 공개한 것도 아닙니다. 국방부는 1월 3일에 분석을 완료하고 1월 4일에 대통령 보고 1월 5일에 대중에게 공개하는데,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12월 28일에 북괴 드론이 대통령실 인근을 찍었다고 이미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괴상하죠. 대통령도 몰랐고 국방부도 몰랐고 합참도 몰랐는데 민주당에서 북괴 드론 행적을 먼저 알았다. 국회의원은 탐지 장비도 없고 레이더도 없는데 북괴 드론의 행적을 군대보다도 먼저 파악했다. 대단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방부가 알고도 은폐한 자료를 민주당이 발견했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국방부도 몰랐던 걸, 아직 분석을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몰랐던 걸 민주당 의원이 먼저 말을 했다고요. 괴상하죠. 이 정보를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국힘당 측에서는 이에 즉각 반응했어요. 그건 대체 어디에서 알았느냐, 어디서 들었느냐, 군대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는 걸 네가 대체 어디서 듣고 안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북괴한테 받았냐, 북괴가 말해주드나, 이런 의혹을 던지기도 했다고 해요. 내통을 하지 않고서야 군대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군대가 분석을 시작하지도 않은 걸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그러자 민주당의 그 김모라는 의원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도 펴놓고 한 30분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다 알겠던데? 대단하죠.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북괴 드론이 어디로 갔는지 딱 알겠더만 내 눈에는 딱 보이는데 왜 국방부나 합참의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은 못 보는 거냐. 국방부 레이더 부대를 그냥 없애죠. 그리고 이 민주당 의원 하나만 국방부에 보내서 지도 한 장 딸랑 주고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게 했으면 좋겠어요. 연봉을 한 100억씩 주면서. 자, 저는 북괴와 내통설까지는 솔직히 너무 나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걸 진지하게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요놈 요거 오바질하네, 야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임마, 그냥 이런 거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민주당이 또 이런 걸 그냥 막 던졌다는 거예요. 지도 한 장 펴놓고 아마도 이리로 갔을 것이다, 지 마음대로 빨간 펜 막 찍찍 그으면서, 이런 얘기는 그야말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는 구글맵 딱 켜놓고 봤더니 북괴 드론 한 대는 민주당 당사로 가서 누군가와 밀담을 나누고 돌아갔고, 한 대는 이재명 집으로 가서 법카로 산 한우 소고기를 한가득 싣고 평양으로 돌아가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그냥 막 던진 거잖아요. 근거 없이 떠든 거잖아요. 내가 레이더로 항적을 추적한 것도 아니고 사진을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뉴스에 뜬 드론 기사 좀 보고, 아 젠장 내 눈에는 딱 보이네, 이거 100% 민주당 같네, 왜 니들은 못 보냐 이걸, 나는 30분 만에 딱 알겠는데, 이러고 앉았으면 이건 의혹이 아니라 그냥 음모론이고 그냥 개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그 개소리를 그냥 나 혼자만 생각했다, 술자리에서 친구들한테나 떠들었다 이러면 그건 그냥 그것도 네 자유다 하겠는데, 그걸 방송에 나와서 떠들거나 공식 석상에서 의혹이랍시고 제기를 한다, 내가 30분 만에 알아차렸다고 막 진지하게 발표를 하고 앉았다, 그러면 그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 민주당에 이런 거 처음 당하는 거 아닙니다. 흑석 선생에서 최근에 흑석 도사로 업그레이드 하신, 아니 솔직히 다운그레이드 하신 김의겸 도사께서도 어떤 유튜버가 주워온 그 거짓말 한 줄로 온 세상을 어지럽히셨어요. 말이 앞뒤가 맞지도 않는 얘기를 가져와서 오밤중에 대통령이 변호사 30명과 술을 마셨다는 소리를 떠들다가 떡실신 당하고는 국민을 대신해서 물었다. 다음에도 똑같이 또 이런 짓을 할 거다. 이러면서 사과도 없이 튀셨습니다. 국민 그 누구도 이런 저머리 같은 질문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행적을 남친한테 숨기려고 남친한테 만들어낸 그 거짓말 한 줄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야당 대변인이자 국회의원인 사람이 얼른 주워 먹고는 국민들 앞에 떠들어댄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재정 악수도 뻔히 영상이 다 남아있는데도 거짓말하다가 걸렸죠.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을 가지고 이재명을 수사하기 위해서 FBI를 만났다 하면서 억지를 쓰다가 역시 허위로 뽀록이 났죠. 아니 FBI가 뭐 하는 조직인지 모릅니까? 철저하게 미국 국내 주 경계를 넘는 범죄에 대한 연방 차원의 수사 플러스 아주 제한적으로 미국 국민이 당하거나 연루된 해외 사건을 수사하는 조직이에요. 국정원이 아니라 경찰 광수대 같은 조직이라고요. 광수대가 베트남 정치인 뒤를 캐고 다닌다고 억지를 쓴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한동훈 장관의 딸 이름이 한국3M이었던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통대 그 배 사건, 정말로 무슨 인신공양부터 잠수함 충돌까지 온갖 해괴망측하고 황당무계하고 심지어 물리 원칙을 거스르는 헛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광우뻥이라는 헛소리에 온 국민이 놀아난 적도 있고요. 광우뻥을 거쳤으면 배를 건져놨는데 잠수함 충돌 흔적도 어뢰 맞은 흔적도 없으면 딸 이름을 알고 봤더니 국3M이 아니면 사회가 좀 발전을 해야 됩니다. 아, 이제 나는 안 속아야지. 아, 이제 나는 저런 거짓말을 믿지 않아야지. 그리고 정치인들도 성장해야죠. 아, 나는 이런 개소리를 까지 않겠다. 아, 나는 한 번만 더 개소리를 까면 공천은 영원히 물 건너 가겠구나. 사회에서 매장당하겠구나. 이러면서 사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잘못을 안 하는 사회보다 잘못에서 개선을 얻는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한 사회입니다. 왜? 잘못을 안 하는 사회라는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잘못에서 배우지를 못해요. 김의겸 같은 정치인은 우파가 아니라 좌파에서 먼저 축출하고 먼저 매장시켜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김의겸은 오래오래 남아줬으면 싶은 사람이지 없애고 싶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남국이나 민정희처럼. 그런데 실상은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70%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직도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최초에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직접 거짓말이었다고 했고 최초 제보자도 자기가 속았다고 꼬리를 말고 사라졌고 김의겸도 사과는 안 했지만 유감이라면서 거짓이었음을 인정했는데 그 말을 들은 인간들은 술자리가 있었다는 얘기만 받아들이고 그런 건 사실 없었다는 말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그리고 오히려 김의겸을 떠받듭니다. 진실만 말한 사람이니까. 진실을 말하다가 억울하게 억압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저열한 정치 수준이 저런 막 던지는 소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북괴 드론이 용산으로 간 게 사실 아니었냐. 자, 운 좋게도 그게 사실이었다 하는 결론은 부채도사 같은 헛소리, 망상을 정당화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재테크나 환율 관련 질문을 하는 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환율에 또 시장에 어떤 요소가 작용하는지 설명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 주가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라고 그 결론을 제가 알려드린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부채도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른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제가 예지력이나 신통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때려 맞춘 거니까 공부도 안 하고. 부채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주가가 오르고 왼쪽으로 쓰러지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했을 거니까요. 여러분은 부디 그 이유는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환율 오른다 하고 그러다가 환율이 실제로 오르면 그거 봐라, 내가 환율 오른다고 분명히 말했지, 달러 사라고 했지, 이러는 인간들. 부동산 오른다는 글도 쓰고 부동산 내린다는 글도 썼으면서 부동산이 갑자기 내리면 집값 오른다고 했던 글 싹 지우고는 그거 봐라, 내가 집값 떨어진댔지, 이런 사람들을 투자를 잘한다고 투자 전문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을 우리가 투자 전문가라고 부르지 않죠. 원숭이가 집어온 주식이 올랐다고 원숭이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죠.
지도를 펴놓고 펜으로 찍찍 그린 드론 항적은 그냥 망상일 뿐입니다. 통찰이 아니에요. 나는 지도를 보면 30분이면 아는데 니들은 왜 레이더를 가지고도 일주일이나 걸렸냐. 이게 아니라고요. 그 말이 결과적으로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그건 부채도사지 통찰이 아닙니다. 부채가 그쪽으로 쓰러졌을 뿐이에요.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한쪽은 볼을 내고 한쪽은 가위를 낸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망상을 막 던지는 정치를 할 수 없도록 막아야 돼요. 거짓을 용납하지 말고 거짓말한 정치인은 묻어버리고 그래야 제2, 제3의 흑석겸이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야 레이더도 없이 지도 한 장으로 드론 항적을 맞췄다고 주장하는 저런 인간이 정치권에 발을 못 붙이는 겁니다. 감히 저런 말을 국민 앞에서 떠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